네, 안녕하세요. 고3 수능을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해설드릴 건 2023학년도 2022년에 시험된 것이죠.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고전소설 소현성록이라는 작품을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2023학년도 3월 고3 6월 평가원 문제지를 다운받으셔서 같이 풀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 수능반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는 이제 최근에 온 학생들은 저희 2025 수능국어 총론 1권에 52쪽 펼쳐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자, 고전 소설 접근법.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내신을 하다 왔다면 특히, 그죠? 그래서 수능 문학을 어떻게 접해야 되나, 특히 고전 소설이 오늘 주제니까 고전 소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문 해설과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보기부터 읽어야 됩니다. 보기는 작품의 주제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흡수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 나가실 텐데, 자, 고전소설은 인물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즉, 이 사람이 긍정적, 중립적 인물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잘 평가하셔야 돼요. 디테일을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우리 편인 거나 중립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엑스트라인지 아니면 부정인물인지 요거 잘 구분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다 읽고 한번 인물관계를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바로 문제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디테일이 있다면 왔다 갔다 찾으러 오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게 수능 고전소설을 푸는 방법이에요. 즉, 읽으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얘는 좋은 사람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네. 아니면 얘는 안 좋은 인물이네. 이걸 평가한다는 얘기는 평가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토리라인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신스럽게 이 이상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능답게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며 읽고, 그 다음에 인물관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으로 한번 싹 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인물 표시할 때 인물당 한 번만 표시해야 돼요. 사람 이름이나 또는 그 사람의 관직, 여러 호칭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고전소설은 나올 때마다 표시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표시한 다음에, 특히 부정인물로 밝혀졌을 경우에 돌아가서 세모로 바꾸시고, 원래 동그라미 쳤을 거 아니에요. 부정인지 모르니까, 그죠? 안 좋은 인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세모로 바꾸시고, 즉 인물별 평가가 한 번만 표시되게,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위에서 표시된 걸 이렇게 관망하면 인물관계가 1, 2초 만에 싹 정리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더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문제풀이 그리고 지문 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현성록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고3 모의고사, 이거 왜 선정했냐면요, 나오는 인물이 거의 1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물이 많아지면 겁먹고 막 잘 못 풀고 내용을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인물 파악을 잘 하지 못하면 다 읽고 방금 내가 뭐 읽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 파악을 철저히 하는 연습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 표시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상서다. 인물이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동그라미를 좀 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부인 여씨는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시는 거고,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그렇구나. 이 석씨는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난 사람이니까 아마 선인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 읽어봐야겠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여씨가요, 불평한대요. 불평하여 생각하는 사람의 주어가 뭡니까? 여씨입니다. 그래서 여씨는 불평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좀 부정적인 사람일까? 의심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즉 남편의 총애가, 보면 일부 다 처제죠, 그죠? 남편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좋은 마음이 없더라. 그래서 질투하면서 좋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전소설 많이 풀다 보면 얘가 빌런이구나 하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의심이 든다. 그럼 냅두십시오. 냅두시고 좀 더 읽어가다 결정하셔도 돼요. 자,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사람이다. 자,
동그라미.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자, 석파 인물이죠. 여씨가 말하길. 자, 여기 보면 청운당이니 무슨 당이니 막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옛날에 일부 다처제에서 여러 부인들이 각자 자기만의 별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건물이 있는 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의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부인은 적강성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그래서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라고 하니까 석파가 술에 취한 채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석부인은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부인 사람이다. 양부인. 근데 누구라고요? 시모이신. 시모가 뭐예요? 시어머니예요. 즉 여러분의 엄마 입장에서 엄마의 남편, 즉 여러분의 아빠의 엄마가 여러분의 엄마 입장에선 시모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 쪽 할머니며. 그죠? 자, 그래서 시모이신 양부인이 벌써 가족 관계는 나왔어. 자, 상서 옆에 여씨, 석씨, 그리고 양부인이 상서 위에 있는 엄마. 됐죠? 자, 이름도 잡아야 됩니다. 즉 고전소설에선 가족관계, 인물관계 못 잡으면 읽고 나서 뭔 얘기를 읽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자,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석씨가 석파를 불러 청하자 벽운다. 그죠? 방이죠, 방. 그 여인들의, 부인들의 방에 이르러 웃고 와. 나 불렀구나. 근데 석부인 당신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어요 하니까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죠. 왜? 여부인은 마음 좋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둘째 부인 석씨도 이거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질투 많은 사람한테 내 칭찬하니까 부담스럽네.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일단은 웃고 끝났어요. 네. 여씨의 거동이 점점 여씨의 거동이 아름답지 않대요. 됐습니다. 결정했어요. 불평하고요. 좋은 마음 없고요. 거동이 아름답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정인물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은 거, 동그라미는 중립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쳐놓은 걸 이제 세모로 덮어 씌우시면 되죠. 시험 현장에서. 그죠? 자, 이렇게 여씨를 우리는 빌런으로 결정했고 상서의 어머니인 양부인과 상서는 그래도 내색은 안 하고 냅뒀습니다. 여씨를, 빌런을. 이래는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아마 청운당이 여씨가 머무는 방인가 봐요. 노군당에 딴 방 갔더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 자, 처음 나오는 사람이다. 동그라미. 화씨의 방을 여씨가 지금 화씨의 방을 엿듣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일단 청운당. 뭐죠? 청운당이니까 어디야? 여씨 방이죠. 돌아와서 시녀로 하여금 오라고 해라 하니까 여씨가 급하게 돌아옵니다. 급하게 돌아오고 상서가 정색하고 말하길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니요? 알고 있죠. 화씨방 엿듣고 있었어. 근데 문화는 소부인 또 사람이네. 장난 아니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계속 당황한다고요. 자, 소부인의 온치각에 갔더이다. 거짓말이죠. 지금 화씨 엿듣고 있었죠. 근데 상서는 알고 있었어, 이 사실을. 그래서 꾸짖죠. 지금 뭐 하는 거냐.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부인방 엿듣는 건 금수, 즉 짐승의 행동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니까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이후 여씨가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문득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무제와 여태자를 이간했던 일. 자, 여기는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등장인물 아니죠? 이거 중국 고사야. 고사를 떠올리면서 저주의 말을 꾸면서 취성전에 뭔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1일은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는데 마침 석씨가 병나 있을 때인데 개성이 짐짓 일부러 모모인 척하면서 일부러 침상 아래를 쓸다가 봉한 것을 얻어냈대요. 그리고 메소드 연기랍니다.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요한 동료 중 하나가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리라. 자, 이게 바로 꾸며낸 거죠. 즉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에 둔 것 같아요. 누가요? 여씨가요. 이 옛날 중국 고사를 떠올리면서. 그래서 여기에 짐짓 메소드 연기라는 개성은 아마 여씨의 신복 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도 부정인물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읽다가 만약에 여러분 개성이 부정인물이란 판단이 아직 안 들었잖아? 그럼 동그라미 쳐두고 넘어가셔도 돼요. 뒤에서 확신을 주는 말을 줄 겁니다. 자, 넘어가다가 양부인이 너 뭐해? 너 왜 혼잣말해? 가지고 와봐 했더니 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근데 필적이 즉 석씨 필적을 따라한 거야. 그래서 양부인이 이거를 석씨가 저주의 말을 쓰고 다닌다고 믿게 하는 그런 모함인 거죠. 그래서 일단 양부인은
이상한데 하면서 이거 불에 가져다가 태워버리고 시녀들한테 이런 일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니까 개성은 홀로 누설치 못함. 나쁜 사람 맞죠? 뭔가를 누설하고 소문내고 싶어함. 그러니까 얘는 나쁜 사람 맞아요. 세모로 가시고. 그래서 양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석씨가 썼다고 여겨지게 그런 나쁜 글이 있었지만 일단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석씨가 쫓겨났어요. 뭔가 다른 모함을 꾸며서 여씨가 석씨를 쫓겨나게 했나 봐요. 모함이 성공했네요. 근데 지금 부인이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도 몰아내야겠죠. 자, 그래서 여씨가 화씨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해보면 여기 나왔어요.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표시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화씨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계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요. 변신까지 합니다. 이제 변신하고요. 상선은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사를 밝히려 합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선은 친누나 소씨. 근데 소씨도 표시하려고 봤더니 여기 소부인의 운치가 갔더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표시 안 해도 되고 사실은 표시해도 그닥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윤씨 정도만 추가됐네요. 자, 시녀가 신복 미양, 신복이야. 여씨 신복이야. 부정인물이죠. 그죠? 미양을 가리켜 하려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격히 조사하더라. 그러니까 사실대로 고하고 약을 내놓아서 이제 누가 진짜인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굴지 말고 빨리 약들 드세요 하니까 진짜 화씨는 용모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씨, 화씨로 변신한 여씨한테 먹이니까 뿅 하면서 다시 여씨가 나와서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저거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요사스러운 일이다. 널 처벌하겠다라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보시면 여씨를 내치고 개성과 미양을 다스린 거니까 요거 다 아까 부정인물 판단한 거 맞았죠.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문을 다 읽은 겁니다. 자,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읽고 우리가 인물평가 한 번씩 했죠. 표시를. 다 읽고 시험장에서 지문을 이제 요렇게 보는 거야. 지문을 요렇게 보잖아? 그러면 상서와 역시, 석씨, 석파, 양부인, 화씨, 소부인, 개성, 미양, 윤씨가 한눈에 보인다고. 한눈에 보고 예 적군 나머지는 긍정이나 중립하고 바로 문제 풀러가면 그러면 지문을 두 번 읽은 효과가 난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요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인물관계도는 사실은 본인이 집에서 자습하고 연구할 때는 꼭 그려보는 게 좋아요. 내가 잘 파악했나? 그려보는 게 좋고 실제로 인물관계도는 이렇게 표시하면 제가 표시해드린 걸 전부 반영한 겁니다. 화씨, 석씨, 여씨가 이제 부인들이죠.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이제 부부관계는 수평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모관계나 권력상으로 상사는 위에 있는 사람은 수직적으로 표시해 주시죠. 이 부인들의 시모니까 상서의 엄마, 상서의 부인들, 첫째, 둘째, 셋째, 셋째가 빌런이었고 신복들도 같이 나쁜 사람들 해서 모함하고 있네요. 이렇게 요약이 잘 돼야 돼요. 혼자 공부할 때는. 시험장에서는 이거 쓰지 마십시오. 시험장에서는 한번 보는 걸로 머리로 정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문제 풀러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실은 작품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이 보기 문제를 읽었어야 돼요. 작품을 읽기 전에 보기 먼저 봤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읽기 전에 보기를 봤다면 어떤가요? 이거 굉장히 음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뭔가 모함, 음모가 있는데 이 모함을 꾸미던 자가 처벌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읽었다면 조금 더 수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기도 엄청난 정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주제나 사건의 중심적인 어떤 이슈들은 주기 때문에 꼭 먼저 읽고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갔으면 합니다. 자, 보기 읽고 본문 읽었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읽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관계 세팅이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는 좀 쉬웠던 편이에요. 문제는 좀 쉬웠던 편이라, 아마 쉽게 해결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해설 강의 올릴 때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 배경묘사, 성격 변화 암시, 독백 방복,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3번에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교차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3번은 고르기 힘들고 4번 볼까요? 4번.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 이 한 인물이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의 빌런, 여씨겠죠. 이 인물이 다른 인물들 전체를 공격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괜찮네요. 4번 너무 괜찮고요. 5번에 여러분 병렬적, 이 병렬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낯선 분이 계실 텐데 병렬적은 말 그대로 병렬 배치, 즉 이 시공간에서 이 인물의 이 이야기 나오다가 보통 어떤 표지를 주냐면 한편 또는 그때 어디에서 누구든 하면서 같은 또는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 다른 인물 이야기를 할 때, 즉 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어디에서는 하면서 다른 인물의 그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게 바로 병렬적 배치예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전소설 중에 최척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렬적인데 병렬적은 보통 답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아두고 계셔 속지 않도록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특히 이제 요즘 수능으로 올수록 더욱 심해지는데 스토리라인 잘 잡고 결국 거의 모든 문제는 일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5개의 선택지들이요. 스토리라인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 아닌데 디테일들, 우리가 어차피 흘리게 되는 정보들을 확인시키는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확인하러 가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씨는 초반에 상서에 책망을 당합니다. 야, 너 지금 숨어서 금수 같은 행동하는 거 뭐 남의 방을 왜 엿들어? 그러니까 여씨가 분명히 부끄러워했죠. 빌런이지만 부끄러워는 했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죠. 전혀 아니죠. 부끄러워는 했어. 답은 3번인 거죠. 근데 이게 부끄러워했니 안 했니가 스토리라인, 갈등 라인 전체에서 전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치 문제를 반드시 많이 냅니다. 네 문제 고전소설에서 나온다면 적게는 한두 문제에서 많게는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디테일 찾는 문제를 내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 이번 수능이 꽤 심했고요. 2025학년도 수능이 꽤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 찾는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잘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기억과 니은, 이거 먼저 한번 봐볼까요? 기억과 니은. 보시면 자, 기억은 후일은 그런 말은 마줘서, 즉 석씨 입장에서 여씨가 질투가 많고 자기를 잘 안 좋아하니 괜히 여씨 앞에서 내 칭찬하지 마세요라고 석파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 니은은 저 문한우 소부인한테 갔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여씨의 거짓말. 자, 그 상태에서 가보겠습니다. 즉 석파님 경솔하게 여씨한테 그렇게 내 칭찬하지 마요. 그리고 니은은 여씨가 의심 피하기 위한 거짓말. 너무 4번이죠. 그죠? 이건 다른 선택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거 음모 그리고 진행 과정의 환상 요소 뭐죠? 여의개영도 안 먹고 변신한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처벌되죠. 누가? 여씨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품을 읽을 때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이거 음모나 모함에 대한 소설이구나. 근데 이런 음모나 모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상에 따라 죄인이 처벌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무조건 이 소설은 해결되고 해소되는 그런 소설이구나 라는 걸 안채로 읽겠죠. 자, 물론 조심해야 될 게 현대 고전 소설의 이 보기는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출제되는 건 그 작품 전체 중에 아주 일부죠. 그래서 전부 다가 이 출제된 부분에 포함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작품 전체에 대한 해설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한 채 보기를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건 결국에는 사실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사실일치. 처음에 상서가 금수의 행동, 엿듣기를 우리 여씨가 한 거를, 빌런이 한 거를 교화하려 했죠. 부끄러워해 라면서 실제로 부끄러워했고. 자, 근데 뒤에 나오는 양부인 내치기, 이건 뭐냐면 결국 모든 모함이 밝혀진 다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둘은 다른 사건이야. 그리고 게다가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한 적도 없어요. 그죠? 너무나 사실관계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지문을 통해서 인물관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고전소설 읽어나가는 원칙은 이런 거다 라는 거를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